1993년 8월 4일 오전 10시 대전 직할시의 어느 왜소한 건물 앞에서 일군의 웬 젊은이들이 관광버스에 오르고 있다. 젊은이들 속엔 간간히 나이 지긋한 어른들도 눈에 띈다. 이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주로 이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우리 선조요를 익히고 아울러서 서로 단합하는 이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련회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은진송씨 하계수련회. 조상의 얼과 맥을 새롭게 하기 위해 지난 89년부터 시작된 문중의 연례 행사라고 한다. 수련회는 2박 3일. 그 대상은 전국에서 스스로 자원한 은진송씨 후예들이다. 이들은 이제 자신의 생애 중 어쩌면 가장 인상적이고 색다른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자신의 뿌리는 언제 시작됐으며 그 세계는 어떻게 이어져 오늘날의 자신에게까지 이르렀을까? 그리고 그 면면한 핏줄의 이어짐 속에서 가문을 빛낸 선조는 누구이며 그분들이 이룩한 업적과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나 자신의 일생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어 어디로 어떻게 이어질까? 이렇듯 한없는 궁금증과 설레임을 안고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만나기 위한 수련장에 도착한다. 여기까지 자손들이 갈라져 나온 대수를 따져보는 하나의 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 첫 강의는 은진송 씨의 세계와 시족사. 시조는 고려조 후기 판원사를 지냈다는 송대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700여 년의 시족사가 되는 셈이다. 송 씨의 상계부에 의하면 그는 은진에 정착 세거한 송천익의 후손인데 그 상계가 실전되어 후손들이 그를 시조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묘소는 실전됐고 필히 있게 마련인 설단도 없으니 이유인즉 매우 소박하면서도 간단하다. 영혼 중심적 사상, 알기 쉽게 말하자면 채백, 즉 시신이 없는 곳에는 영혼이 깃들지 않는다는 사상에 의해서다. 송시문 중에 이러한 사상은 시조의 설단 문제로 고민했던 송시열과 송준길 대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후손들은 심리적 효과상 설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관향은 충청도 은진현이라 했으니 현재의 충청남도 논산군 논산읍 등화동 일대를 말한다. 이곳이 은진송 씨의 관향이 된 유래는 시조 송대원이 판원사를 지낸 후 이곳 은진군에 봉해졌다고 하는 데서 기인되는데 그 사실 여부는 오늘날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곳이 은진송 씨의 뿌리 터임에는 분명한데 시조 이후의 후손들은 정작 이곳에 세거했거나 집성촌을 이루지 않았다. 대신 이들이 세거한 것은 이곳으로부터 100여리쯤 떨어진 회도현으로서 오늘날의 대전 직할시 동구와 대덕구 일대를 가리킨다. 이곳이야말로 대대로 내려온 은진송 씨의 집성촌이자 집장촌으로 오늘날까지 현존하고 있는 문중사적 특징으로서 어딜 가나 온통 은진송 씨 마을에 은진송 씨 선산뿐이다. (700년) 시족사 중 약 80%의 선산이 이 일대에 집장돼 있다 하니 집성촌과 집장촌으로서의 그 위세를 가히 짐작할 만하다. 오죽하면 오늘날까지 송촌이라 불리겠는가. 그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집단공 송명희로부터 시작됐다. 자는 의지, 호가 건재인 그는 고든 지조로 목은 이색과 호은 정몽주 등 여러 현인들로부터 추종을 받았던 인물인데
고려가 망하자 개성에서 처가인 회덕 토종리로 은거하게 된 것이다. 대청댐으로 인해 물에 잠긴 저곳이 바로 당시의 회덕 토종리로서 지금은 대전 직할시 동구 마산동에 속한다. 집단공의 은거로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대집성촌과 집장촌으로서의 첫 씨앗이 뿌려졌다면 완전하게 뿌리를 내리어 그 열매를 퍼뜨린 인물은 바로 그의 며느리인 유씨 부인이었다. 유씨 부인은 그녀의 나이 22살에 청산과부가 된다. 일찍이 성균관에 들어가 장래가 촉망되던 그녀의 남편 성극기는 그렇듯 단명했던 것이다. 스라엔 4살짜리 아들 하나. 부모는 완강하게 재혼을 권유한다. 당시 즉 고려시대의 혼인 풍습은 근친혼과 여자의 계가가 상식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유씨 부인의 재혼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씨 부인은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켜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개성에서 시아버지 집단궁이 계시는 이곳 회덕으로 3주야를 걸어온다. 그때 호랑이의 안내를 받으며 내려왔다는 구전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이녀의 정절을 기리고자 하는 후세인들의 칭송일이라. 죽음으로서 3주야를 걸어왔는데도 시아버지 집단공은 유씨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자로서 부모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삼종지의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유저비는 울면서 말했다. 자신의 삼종지의는 등에 업힌 아이에게 있다고. 이것이 은진송 씨가 이곳 대전에 정착해 오늘날까지 세거지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게 된 결정적인 연유로서 그때 그녀의 등에 업힌 아이가 바로 후에 쌍청당이라 불리우게 되는 인물이니 이로써 끊길 뻔한 은진송 씨의 대가 이어진 것이다. 한 여인의 고결한 정절이 빚어낸 은진송 씨. 그들 정신적인 구심점은 오늘날 누가 뭐래도 유씨 부인이다. 실질적인 시조인 셈이다. 문헌상의 시조보다는 실체적인 그녀가 아무래도 더 뜨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조 시양도 그녀에게 올리고 있으며 호칭도 유접이라 부른다. 이러한 은진송 씨의 유접이 유씨 부인은 남원 양 씨의 이씨 부인, 광산 김 씨의 허씨 부인과 함께 고려 말기의 삼열부로 오늘날까지 널리 세상에 회자되고 있다. 쌍청당 송유. 4살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등에 업혀 회덕으로 왔던 바로 그 인물이다. 그는 할아버지인 집단공 밑에서 그윽하고 고든 덕향과 고고한 절조를 지닌 인물로 자라났다. 시조 송대원으로부터는 6세손이 되는 셈이다. 젊은 나이에 벼슬을 시작해 부사정에 이르렀던 송유. 그러나 그는 신덕왕후 강씨의 위패가 종묘에 모셔지지 않자 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회덕 백달천, 지금의 대덕구 중리동에 쌍청당을 짓고 은거하며 다시는 세상의 영달을 구하지 않았다.
쌍청이란 바람과 달이 맑음을 일컫는 말로서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불러 쌍청당 처사라 했다. 어머니를 충실하게 봉양하며 검은고와 바둑과 시를 즐겨 신선같이 청아한 일생을 마친 송유. 두 아들을 남겨 대를 이었으니 은진송 씨는 현재 직계 장손으로만 27세가 내려오고 있다. (27세) 종손 송교진 씨. 평범한 셀러리맨인 그는 종택을 지키고 종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직장까지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겨야 했으니 이 시대의 우리들은 정작 송교진 씨를 어느 쪽으로 이해해야 할까? 시족사 700여 년의 은진송 씨. 이 가문의 가장 큰 특징은 선조들의 수많은 저술이다. 조선조 500년 동안 문집을 낸 선조가 230여 명으로 문집수는 무려 276종에 이른다. 이로 미루어 이 가문의 전통을 엿볼 수 있으니 바로 학문 정신이다. 학문하는 마음은 염불하는 마음이요 기도하는 정신이라 했다. 마음이 딴 데가 있고서야 어찌 학문의 심오한 진리를 알 수 있으며 그 사상을 저술로 남길 수 있었겠는가. 그 대표적인 선비가 바로 우암 송시열이다. 주자학의 선봉이자 유학의 거유로서 너무나도 올곧게만 살다 간 큰 선비 우암 송시열. 조선 왕조실록에 그 이름이 무려 3000번이나 등장한다고 하니 오늘날까지도 드높은 그의 명성을 새삼 들추지 않을 수 없다.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나 생원시의 장원으로 급제한 그는 벼슬길에 들어선 50년 동안 소명과 임명을 받은 것이 109회나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응한 것은 16회뿐이었다. 우의정, 좌의정을 합쳐 3번 조정에 나선 기간이 불과 49일이었으며 벼슬을 지낸 전체 기간이 수년밖에 되지 않았다.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동. 그는 주로 이러한 자연 속에 묻혀 세상의 명리를 쫓기보다는 학문에 몰두했다. 그렇듯 그는 그 생의 대부분을 제야에 은거해 있으면서도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일세의 정치가였으며 비록 수포로 돌아갔지만 북볼 계획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다. 그의 근본 사상은 고들지게, 생활신조는 검소였으며 학문은 주자를 근본으로 삼아 율곡이이, 사계 김장생으로 이어진 조선 성리학의 정통 맥을 우뚝 솟아오르게 했다. 학자로서, 정치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다시 없이 파란만장했던 그의 생은 숙종 15년 세자 책봉 반대 상서로 제주도에 유배됐다가 서울로 압송 도중 전라북도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하세했으니 그때 그의 나이 82세였다. 이후 그의 업적을 기리고 제양하는 서원이 전국적으로 70여 군데에 세워졌고 문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며 마침내는 문묘배향으로 그의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정당성이 공인됐다. 동국 18현이라 일컫는 문묘배향. 이곳엔 또 한 사람의 은진송 씨가 있다. 동춘당 송준길이다.
우암 송시열과는 어렸을 때부터 동문수학한 처지. 사실 평생에 걸친 두 사람의 의리는 이때부터 비롯됐다고 한다. 우암과 학문적 경향이 같은 성리학자로서 특히 예학에 밝았고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났던 송준길은 정치적 소신까지도 우암과 뜻을 같이 했다. 19세의 벼슬길에 들어선 그의 경력은 평생 좌참찬 6회, 우참찬 3회, 대사헌 27회, 찬선 4회, 병조판서 1회, 이조판서 3회를 제수받았다고 한다. 그중 특히 27번이나 대사헌 벼슬을 제수받은 것은 그가 얼마나 청렴결백했나를 짐작해 한다. 말년에 고향에 돌아온 그는 도학을 강론해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자신의 호를 따서 지은 이 동춘당에서 67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우암과는 13촌 숙질간으로 한 살이 더 위였던 동춘당 송준길. 세상을 떠나기는 15년 먼저였으니 우암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병이 날 지경이었다고 한다. 동문수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져진 의리와 학문적 경향은 물론 정치적 소신까지 같이 해왔던 우암과 동춘당. 당대는 물론 오늘날까지 양송이라 불리워지고 있는 두 사람은 학문으로서의 은진송씨 가문을 반석 위에 세운 두 기둥이었으니 700년 문중사 중 가장 손꼽히는 인물로 후손들의 영원한 존경을 받고 있다. 오늘날 37계파의 20여만을 헤아리는 은진송씨. 그들은 자신의 가문을 일컬어 학문의 집안으로서 충의 가문, 효의 가문이라고 한다. 충으로서 가문의 전통에 그 몫을 다한 규암 송인수. 국정을 전횡하는 권신들에 맞서 사약을 받고 죽은 비운의 충신이다. 그가 맞선 권신들은 중종 때의 김한노와 을사사화 때의 윤원형 이기 등이었다. 끝까지 그들을 탄핵하며 맡겨진 관직을 바르게 수행했던 규암 송일수. 그가 죽은 100여 년 후 이조 판서, 대제학 중직과 함께 문충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양목리. 국도변에 오도만이 서 있는 이 정면은 송시영의 충절을 기리고 있는 충현강이다. 송시영은 자는 무선, 호는 야은으로 정묘호란시 향인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던 투사이며 병자호란 때는 종묘와 사직을 지키기 위해 순절할 것을 결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물이다. 그랬기에 나라에서는 충현이라는 시호와 함께 우참찬을 중직했으며 불천지위, 즉 영구히 사당에 모셔지는 은전을 베풀어 오늘날까지 받들어지고 있다. 근세 초기의 우국지사 송병선과 송병수는 친형제지간이다. 형이 되는 연재 송병선은 호서학계를 대표하는 당대의 고유로서 동생 송병순과 함께 한국 성리학의 전통을 계승한 동시에 그 중마를 순국의절의 섬광으로 장식한 충의의 열사였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국본이 박탈당하자 병선은 고종을 아련해 조약의 파기와 내국노들의 처형을 상소했고 그의 동생 병수는 외놈들을 몰아내자는 토외 경문을 팔도에 돌렸다.
그러나 그들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대 운동을 하기에도 여의치 않자 다량의 독약을 마시고 자결한 병선의 뒤를 따라 아우 병순도 자결했다. 이러한 두 형제의 순국 정신은 차츰 민족적으로 확대되어 후일 민족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바탕이 됐다. 충으로서 가문을 빛낸 선조는 이 밖에도 수없이 많다. 이러한 선조들의 충절 정신은 대대로 내려온 은진송 씨의 정신적 기틀로서 반드시 충 있는 곳에 효 있다 했으니 또 하나의 은진송 씨 전통은 바로 효의 가문이라는 것이다. 효자, 효부, 연료로 17명이나 정례를 받은 은진송 씨 문중, 그 표상은 송씨 3세의 효행으로 널리 회자된다. 오늘날 송씨 3효자라 불리우는 이들은 선무랑공 송경창, 지평공 송시승, 도사공 송유관으로서 송시승은 송경창의 손자이며 송유관은 송시승의 아들이다. 송경창의 효행은 임진왜란 시 부친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이 토막날 때까지 외적을 가로막았으며 송시승과 송유관은 부모의 병환 중 손가락을 끊어 피를 내어드렸고 시묘살이 또한 곡진하여 당시의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한다. 특히 송유관은 모친 사망 시 하도 울어 두 눈을 실명했다 하니 그의 효심이 어느 정도였나를 짐작해야 한다. 뿌리 교육의 의의는 내 조상을 바로하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민족의 정기와 정신을 아는데 그 참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전통을 바로 알아서 이어받을 것은 이어받고 버릴 것은 버려서 현대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는 그 뿌리교육의 은진송 씨 하계 수련회 마지막 수업인 특강이다. 시작부터 난생 처음 접하는 낯설고 생소한 강의들이었다. 그러나 뭔지 모르게 끌어당기는 그 무엇이 있었다면 자신의 무지에 대한 시대적 자각이었을까? 아니면 대대로 이어진 핏줄이었을까? 그래서 이 시대의 어른들은 이러한 보학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는 것일까? 이 행사를 연례 행사로서 은진송 씨의 자손들의 뿌리의식을 고취시켜서 산교육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중고등학생을 위시해서 대학생, 일반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유치원생으로부터 부녀생까지 폭을 넓혀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련생들, 아니 은진송 씨 후예들이 개머리산을 오르고 있다. 441년 전에 할머니 유접있게 고별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끊길 뻔한 자신들의 존재가 그 할머니의 정절로 이어지지 않았던가? 그래서 실질적인 시조가 아니던가? 이제 마음을 다해, 온 영혼을 다해 할머님께 큰 절을 올린다. 저마다의 가슴속 다짐이야 매년 와 뵙겠다지만 일생을 통해 실천하는 자 저 속에 몇이나 될까?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가 언제까지 그것을 허락할까? 마술하는 사람끼리 통하는 소리? 롯데 세리얼 초코스낵
맛있는데 커피 한잔 할까? 안녕히 가세요. 너 빨래 했니? 어쩜? 빨래가 이렇게 깨끗해? 한 스푼이잖아, 언니. 이중활성 요소가 때란 땐 죄 빼주니까 요만큼만 써도 어머, 내가 그냥 봤...